점심 식사 후에 머리가 멍하고 미친 듯이 졸음이 쏟아진 적 있으시죠? 어휴, 식곤증인가 보다 하고 커피 한 잔으로 대충 넘기셨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게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게 바로 내 몸속 혈관에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이거든요. 분명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채웠는데 왜 몸은 더 무겁고 기운이 없을까요? 왜 자꾸 달달한 간식이 당기고 예전보다 뱃살은 더 안 빠지는 걸까요? 그 모든 해답은 바로 혈당에 있습니다. 오늘은 왜 혈당 관리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혈당이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겠죠? 혈당은 피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의 양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 포도당이 피를 타고 온몸으로 배달돼요. 포도당은 우리 몸이 사용하는 기본 연료거든요. 혈당이 너무 높다는 건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이 떠다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끈적한 설탕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혈관은 피가 다니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계속 끈적끈적한 설탕물이 지나가면 깨끗했던 혈관벽에 점점 상처가 나게 되고, 그럼 그 틈에 나쁜 것들이 더 잘 달라붙게 됩니다. 혈관벽에 딱딱하고 끈적한 찌꺼기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게 쌓이다 보면 피가 지나갈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동맥경화입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포도당이 들어오면 포도당을 세포로 밀어 넣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혈당이 낮아지면서 끈적했던 피가 맑은 물처럼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들어와서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로 밀어넣고 다시 혈당이 내려간다. 이게 우리 몸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포도당이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들어오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듬뿍 든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예요. 그럼 우리 몸은 갑자기 급격하게 오른 혈당 때문에 비상 상태가 됩니다. 급하게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요. 야, 이거 빨리 치워 하면서요. 그럼 혈당이 또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 하고 또 착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이 느끼는 그 식후 졸음의 정체입니다. 뇌는 포도당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기관이에요.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뇌가 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포도당을 상시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혈당이 확 내려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포도당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뇌는 에너지 부족해, 비상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빨리 에너지를 보충해야 해. 그래서 또 금방 배고파지는 거예요. 특히 빠르게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달달한 거, 단 음식이 당기게 되는 거죠. 분명 1시간 전에 밥을 먹었는데 또 간식이 당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몸이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생긴 착각 때문인 거죠. 아까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을 때 우리 몸은 혈당을 내리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내보낸다고 설명했죠. 대량의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로 밀어 넣으면서 혈당을 내린다고. 근데 세포는 필요한 만큼만 포도당을 쓰기 때문에 나머지 포도당은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특히 배 주변에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면 뱃살이 찌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급격한 혈당 변동이 반복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비상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같이 올라가요. 이 코르티솔이 염증을 일으키고 온몸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도 오히려 몸이 더 무겁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이 자주 반복되면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세포가 인슐린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가야 하는데 잘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포도당이 피 속에 계속 떠다니게 되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 계속해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데 결국 췌장도 지쳐서 점점 망가지게 되죠. 그렇게 점점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우리 몸은 혈당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혈당이 계속 높은 채로 유지되겠죠.
그럼 혈관은 점점 망가지고 악순환이 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이에요.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결국 우리 몸의 혈관이 망가지면 거의 모든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눈에 있는 미세혈관이 망가지면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을 수 있어요. 신장에 있는 혈관이 망가지면 심부전이 와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발의 혈관과 신경이 망가지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서 심하면 발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오게 됩니다. 대한당뇨병 학회 발표에 따르면 30대 전당뇨 유병률이 최근 5년간 32% 증가했습니다. 젊다고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안에서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나는 아무 증상 없었는데 갑자기 당뇨래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꼈던 그 식후 졸음, 쉽게 오는 피로감, 자꾸 빠지지 않는 뱃살. 이 모든 게 혈당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였던 거예요. 게다가 혈당 문제는 당뇨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요. 염증은 우리 몸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염증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관절염, 치매,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혈당 관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깔리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마치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아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식후 졸음이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 자체를 조절하면서 드세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이미 껍질이 벗겨지고 부서진 상태라서 소화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게 됩니다. 반면 통곡물은 섬유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천천히 분해되거든요. 포도당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 식후 10분만 움직이세요. 식사 후 10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도 근육이 포도당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듭니다. 집안에서 설거지하거나 집 앞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식후에 졸리지 않고 오후 내내 집중력이 유지되고 저녁까지 에너지가 남아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관리하는 작은 습관들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행복의 밑거름이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쏙쏙 골라 전해드릴게요.